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 토본 일단 반가운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면제하는데 동의하겠다, 지지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안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청사진인데, 다만 모든 게 장밋빛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독점에서 공유로 미국 백신 특허 푼다. 백신 특허를 일단 풉니다.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 다른 나라에서도 다 생산해도 된다. 자, 이 이야기인데, 미국 정부가 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어제 밝혔고요. 그래서 화이자, 모더나가 갖고 있는 배타적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일정 기간 유예해서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역사적 결정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일단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서 뒤처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다만 이 백신 특허 풀려도 한국 생산은 산 넘어 산이다. 중앙일보. 자, 바로 그렇다고 바로 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난관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역시 정부의 능력입니다. 정부 역량, 정부가 어떻게 능력을 또 발휘를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이 백신 지재권,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했고, 모더나 화이자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국제 합의가 됐고, 그렇지만 제조법까지 다 공개해서 제조법을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 사용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야, 이렇게까지 넘겨야 되는데, 그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이냐.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것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몽땅 내줄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도 일단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6개월 뒤 생산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아 긁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소식입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다른 정치, 시사 관련 주요 이슈들은 조선일보 사면에서 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가장 크게 나온 것이 친문이 띄운 대선 경선 연기론. 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죠.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1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그런데 이 민주당은 그것보다 2달 빠른 9월 9일에 하기로 되어 있죠. 9월 9일까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이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한 4개월 남았는데, 이때 비문의 이재명이 여전히 선두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그러니 그것을 좀 쫓아가려면 친문 쪽에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를 고쳐서 9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11월 9일 하는데 우리가 먼저 뽑아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도 늦추자, 이렇게 하니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 그것은 일종의 친문 주자를 띄우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문이 띄운 대선 경선 연기로 이재명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금 파워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친문과 비문. 특히 친문 쪽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뒤집어져서 무죄를 받으면은, 자, 출마시켜서 일제히 스크럼을 짜서 확 밀고 나가면은 비문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친문 핵심이죠. 전재수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다 여기에 찬성하는데 특정 계파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을 겨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지사는 어제 또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가 나온 날 친문의 원조죠. 친노, 그 성지 같은 봉하마를 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전대론이 전당대,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데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는, 사실 이재명이 싫어서 친문 후보 양육 기간이 필요한 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또 양정철이 등장을 했습니다. 양정철, 미국 가 있다가 최근에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는 친문 쪽이 아니고 이재명을 만나서 수차례 만나서 현안을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 양정철이 청와대와 거래가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손혜원 전 의원이 양정철을 비판을 하면서 무슨 뭐 문재인의 복심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했죠. 손혜원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와 친구입니다. 그러니 속 사정을 알겠죠. 그래서 양정철은 무슨 뭐 문재인의 복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양정철이 이재명을 만나는 것을 두고 양정철이 이제 친문을 벗어나서 이재명에게 줄 서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하는구나, 친문과 각을 세우는 이제 배척으로 이 갈등 관계가 형성되겠구나,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기사 보시면은 이 코로나 아니면은 반여 촛불 들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광장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미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2030 젊은 청년들이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최한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정말 부글부글 끓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사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면은 뭐 촛불 민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 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촛불 들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응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편향 방송인 김어준 성역이냐, 박원순 사건을 왜 사과 안 하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이죠. 더 민초라는 그 모임에서 2030을 초청해서 쓴소리 경청 간담회를 열었는데 실제로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20대 쓴소리 쏟아진 여당 초선 모임, 표창장 조작해서 대학 간 사람 누가 있나? 조국 아들 딸 말고 누가 있느냐? 표창장 조작해서 대학 가고 이런 것이 정의냐 공정이냐, 이렇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앞에서. 자, 앞으로 민주당은 뭐 이것 때문에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뿔난 청년들이 송영길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조국 사태 국민에게 사과나 했느냐? 출연료 문제 김어준은 성역이냐? 박원순 사건은 사과만 좀 했어도 20대 청년이 표로만 보이나? 군 가산점 이 부활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우리가 뭐 표로만 보이냐? 뭐 20대 지지율이 낮게 놓는다고 뭐 군 가산제 주겠다고 하고 무슨 뭐 돈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취급당할 젊은이들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제대로 해라. 자, 이런 이야기가 어제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이 사면 아래 보시면은 윤석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다자 대결 때는 이재명이 이기고,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정리를 하니 다자 대결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재명이 이긴다. 그런데 양자 대결 윤석열 대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정세균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일제히 나온 것을 조선일보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다자 대결이라는 것은 지금 한 10명 정도 대선 자기 대권 주자들을 놓고 지지율을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순서대로 내세우는 것이고, 가상 양자 대결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붙었을 때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쭉 붙었을 때는 4개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25, 윤석열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재명이 앞서고 있죠. 근데 리얼미터가 양자 대결을 붙였습니다. 이때는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8%포인트가 앞섭니다. 44.5 대 36.2 이렇게 나왔고, 윤석열 대 이낙연은 48.0 대 31.3 훨씬 격차가 벌어지죠. 윤석열 정세균은 48.7 대 25.7 거의 더블 스코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이 범야권 후보와 단일화가 안 돼서 윤석열 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나와서 이재명이든 민주당 한 명과 다자 대결을 벌이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3자, 4자 대결 가면은 이재명에게 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은 범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승산이 있다, 이긴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가지 마. 일단 제일 확실한 방법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이죠. 국민의힘에 가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야권 후보 딱 한 사람 되는 건데, 제3지대 없이. 안철수도 들어가고. 자,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막 비판하고, 또 윤석열에게 아사리판 가지 마라. 또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하고, 만약에 흙탕물 국민의힘에 이 100조 윤석열이 가면 오리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벌려놓으려고 하는 그 인물이 있죠. 김종인,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한 달 이상, 제 기억에 아마 3월 28일에 첫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잘하면 뭐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만나자고 그러면 내가 만나줄 수 있다. 그리고 댐댐이를 싹 보고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원할 수도 있다. 밀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외면하고 있죠. 단 한 번도 하답을 안 했습니다. 뒤로 어떤 마쿠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런 포착도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런 게 있으면은 김종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와 같이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윤석열이 외면을 해버리니 그전에 한번 약간 이렇게 언짢은 감정을 냈죠. 그로부터도 또 한 2, 3주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뭐 폭발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악담 비슷하게 또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던 윤석열에게 악담 비슷하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인터넷판에 많이 보도된 내용인데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를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김종인, 윤석열, 제가 여론조사 많이 앞선다고 했죠. 양자 대결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다자 대결에서도 압도적 1위로 나옵니다. 여론조사 앞선 사람이 꼭 대통령 된다. 그렇게 얘기는 못한다. 김종인은 윤석열에 대해서 처음에 여론조사 1, 2% 나오고 뭐 자기 대권 조사했을 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했다가 여론조사가 높아지니 별의 순간이 왔다 포착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속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달리했는데 자 이번에는 본인의 말을 안 들으니 여론조사 앞선 사람이 꼭 대통령 된다는 얘기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론조사 앞서는 사람이 대통령이 꼭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윤석열의 대권 도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 총장 외에 윤석열 외에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을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 도움을 청했을 경우에 지금 정계 김종인이 정계 떠난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도움을 청하면은 다시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진한 미련을 남깁니다. 미래의 일이기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하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러면 윤석열과 김종인을 같이 국민의힘으로 데려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은 김웅 국민의힘 초선의원이죠. 초선의원으로 당대표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합니다. 김종인은 내 정치 떠났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만납니다. 당대표 출마 예정자가. 그래서 김웅이 오늘 김종인과 만나서 윤석열과 함께 하는 방안을 김종인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 언론 보도를 보니 김종인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김웅 쪽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김종인 쪽에서 중앙일보 통화에서 김종인 측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김웅 의원이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응하기로 했다. 일단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김웅도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의하겠다 김종인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되면 본인이 김웅 당대표가 되면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도 얼마 전에 초선 의원이 당대표를 못하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 또 호응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 김종인, 김웅의 이 교집합 공통점을 중앙일보는 호남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씁니다. 김종인이 당을 이끄는 동안 호남 끌어안기에 집중했는데 김웅은 당내 몇 안 되는 호남 출신, 전남 순천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호남에 가서 5.18 묘역에 무릎을 꿇고 여러 차례 호남을 방문을 하고 당 소속 위원들도 호남으로 막 내려보내고 했죠. 그래서 이 호남 끌어안기 여기에 집중했고 김웅은 호남 출신이다. 그리고 김웅은 본인이 김종인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모셔오겠다. 윤석열 쪽과 모종의 소통이 시작됐다. 본인이 검찰 출신인데 뭐 검찰을 떠날 때 윤석열이 격려를 해줬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보면은 김웅은 호남을 고리로 김종인을 묶어서 윤석열 마케팅에 나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웅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지도부 경선에서 영남 배제론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배제론. 호남 출신 김웅이 김종인과 같이 어떤 호남을 연결고리를 해서 윤석열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영남 배제론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힘 안에서 뭐 친박, 친이, 친황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개파가 여러 있었지만은 갑자기 그 개파 색이 좀 옅어져서 이 단일대우로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지역별로 갈라치기가 시작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역적인 뿌리를 부정을 하는 것인데 영남이어서 안 된다.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 뭐 당직을 맡아서 안 된다. 뭐 나경원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탄핵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자, 이렇게 다 빼면은 누가 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남 배제론이 나오는 겁니다. 조선일보 오늘 6면 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텃밭 두고 고민에 빠진 여권의 텃밭은 호남이죠. 야권의 텃밭은 영남입니다. 그런데 텃밭 주고 양쪽이 모두 다 고민에 빠져 있다. 호남 텃밭에서는 여권의 호남 텃밭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낙연, 정세균보다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많은, 그러니까 호남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야권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남 지도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영남이 절반 정도가 되는데 영남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서 텃밭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자, 이 이야기고, 여당은 뭐 지역 출신 이낙연, 정세균 지지율도 중하위에 맴돌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을 앞선다는 거고. 자, 영남 출신 줄줄이 당대표 후보로 나섰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연 확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쪽이 있고, 영남당 공세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영남 출신으로 당권 도전에 나선 사람은 조혜진, 윤영석, 주호영, 또 조경태 이 4명이죠. 그리고 비영남 출신이 지금 나경원이 나오려고 하고, 권영세, 김웅, 홍문표. 자, 이래서 영남 대 비영남 대결 구도가 흘러내버리는, 기껏 개파 색채를 줄여놨더니 영남 대 비영남 구도가 흐르는데, 자, 영남 배제론이 좀 논리가 성립안되는 것이, 이것은 조선일보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는 당원 투표가 70%입니다. 여론조사 30%죠. 당원 투표, 당원의 의지가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 당원이 전체 33만 명입니다. 진성당원이죠. 이 당비를 내는 33만 명인데 영남이 그 중에서 절반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다 합하면은 그 중에서 16만 5천 명 절반이 영남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영남에 몰려 있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수도권에 사는 영남 출신들 원저까지 따지면은 영남 연구자가 전체 당원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전체 당원의 3분의 2에 이르는 영남 유권자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영남 배제론을 하는 것이 그러면 당을 뿌리부터 흔들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일부 영남권 당대표 후보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이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윤석열의 고향은 서울에서 자랐지만 부친 고향이 충청도다. 그래서 충청 대망론까지 나온다. 이 상황에서 당대표는 영남에서 맞는 게 낫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지역적으로 갈라지는 것, 겨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 이 갈등을 희석되고 있는 이 마당에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막 갈라치기 나오는 것, 이것이 과연 온당한지 저는 그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유권자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죠. 지금 최근에 또 주목받는 그 지금 야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여권의 주목받는 영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TK 대구 경북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부겸, 조홍천입니다. 김부겸 오늘 이틀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장에서죠. 어제 제가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오늘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시면은 김부겸 국민 상처 준 조국 사태 안타깝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왜 가상화폐 왜 방치하느냐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오히려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어제 보였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조국, 이재용, 박원순의 친문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재용 사면 경제계 여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매일경제신문도 김부겸 문자폭탄 민주적 방식 아니다. 문자폭탄 놓고 최근에 조홍천 의원이 친문들과 막 싸우고 있죠. 민주적 방식 아니다. 극렬 문파의 쓴소리. 국무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마지막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재용 사면 재개 건의 경쟁력 있는 삼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서는 젊은 층에 여러 가지 상처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조홍천 최근에 열성, 강성, 문파들의 문자폭탄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엄청난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먼저 받아 뛰어들 포스트 펭귄이다. 그리고 점으로 있는 의원들 지금 점으로 있는 민주당 의원들 여기에 문파들의 좀 비판을 하는 그 점으로 있는 의원들이 선으로 묶을 것이다. 본인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권 재창출 어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점으로 쫙쫙쫙쫙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하나의 선으로 묶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 쇄신의 깃발 든 조홍천 의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의원이죠. 4.7 재보선 패배 이후 친문 이선 후퇴도 요구했고 강성당원의 문자 폭탄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도 대구가 고향이죠. 난 친문이지만 비주류다. 당신 왜곡하는 문자 폭탄 바뀌어야 된다. 문제의식 가진 의원들과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안 돼서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냐. 자, 이렇게 전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조간닥프레스 전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명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가장 먼저 공개된 사람이 101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죠. 김형석 명예교수는 101세인데 여전히 칼럼을 언론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김형석 칼럼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 실패했다고 규정을 합니다. 101세 철학자.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과거 이승만 사례부터 해서 쭉 분석을 하는데 이 통합을 말하면서 편가르는 정치인들 싸워서 승리하면 정의가 된다는 몰렁치 잘못 놓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재인에게 하는 이야기죠. 자, 새 법무부 장관 박상기, 조국, 추미애를 이야기하죠. 새 법무부 장관과 배후 세력이 강행을 한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해 해왔는지 국민들은 묻는다.
그 세력에 밀려서 대통령이 문재인이 우리 총장이라고 받아들인 총장이 결국 밀려났다. 윤석열이죠. 자, 국민들은 그를 차기 대선 후보로 기대하고 있다. 왜 그런가? 무너져가는 사회 정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누군가는 확고히 지켜줘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5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